자, 교재 맞아 볼게요. 또 볼게요. 12페이지. 자, 로마자 2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자, 헌법의 개념.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가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적 존재 형태, 자, 그 기본적 질서를 형성하는 최상위, 그러니까 다른 법들의 상위법이다. 요 정도만. 최상위 법기범적 논리 체계에 정립한 기본법을 말한다. 그러나 헌법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는 다의적 개념이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헌법은 되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서 말들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 행복을 추구합니다. 뭐라고 특정하기가 어렵죠. 인간의 존엄과 같이 특정하기 어렵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는 이유가 모든 법을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도로교통법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법들을 다 통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많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다의적 개념이다. 이런 헌법은 국가 없이 생각할 수 없음은 이미 전설했고, 국가는 헌법의 대상이고 전제 조건이고, 헌법은 국가 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실현된다. 따라서 헌법으로부터 분리된 국가는 안 꼽는 찐빵이지. 알겠지? 국가가 있어야 헌법도 얘기하지. 자, 밑에 존재 형식에 따른 헌법의 개념. 원래 그러면 헌법은요, 그 국가 안에서만 쓰는 거야. 알겠지? 그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헌법은 따로 없어요. 그 국가, 그래서 국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고유한 의미, 본래적 의미, 이런 말 나오면 뭐라 했어? 시대, 장소, 역사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국가라면 헌법이 있다. 이런 말 쓴다. 북한도 헌법이 있다. 알겠지? 영국도 헌법이 있다. 조선도 헌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이야. 그래서 모든 국가는 시대, 장소, 존재, 형태, 불문, 권력, 구조, 국가, 국민 간의 관계에 관한 규범으로서 헌법이 존재한다. 다만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평가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분류상 차이는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뭐라고 그랬어? 다음 페이지. 기본권하고 권력 분립이 있어야 우리는 실질적으로 좋은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가가 존재하는 한 헌법이 존재한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 조선시대, 경국대전, 북한도 헌법이 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을 얘기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자, 다음에 두 번째 형식적 의미의 헌법. 얘는 뭐라 써? 외형이 헌법전이라고 따로 있을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지. 알겠지? 외형이 헌법전이라고 써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헌법전이라는 법전이 따로 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 자, 헌법전과 법령의 존재? 아니야. 헌법전이로만. 알겠지? 법령에 헌법적 내용이 있는 걸 갖고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 오로지 헌법전이라고 따로 있을 때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형식적 의미의 헌법. 당연히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무조건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글자로 모두 다 헌법적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지 당연히는 아니다. 자, 실제로 1919년 미국 수정헌법에 이런 말이 있었어. 미국에는 금주라는 말이 써 있었어. 그게 기본권은 아니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야, 뭐야? 스위스 헌법엔 이렇게도 돼 있어요. 동물을 죽일 때는 아프지 않게 죽이래. 인간의 기본권은 아니잖아. 그렇지? 동물의 기본권은 될 수 있어도. 그래서 헌법 전에 써있다 해서 다 실질적으로 그게 국내 기본권이고 다 통치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3번 실질적 의미의 헌법. 이거 뭐라고 했어? 드디어 이제 기본권과 권력분립, 법치주의 이런 말이 들어있어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자, 1번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근거로. 이건 뭐야?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은 수단이고 이 수단을 근거로 권력분립, 법치주의, 국가, 국민 간의 관계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따라서 헌법전과 법령 모두 관계없어요.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어. 알겠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부조리법, 법원조리법, 국회법 다 국가에 관한 법은 맞잖아. 그럴 때 뭐라 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무리 그게 법률로 써있더라도. 법률로 써있.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배우면 헌법전만 딸랑 배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여기저기 뿌려져 있으니까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국적법도 배워야 되고. 알겠지? 형법, 형사정법 그런 조문들도 같이 공부하는 거야. 자, 3번 실질적 의미의 헌법엔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서 무조건 다 글자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헌법전이라는 글자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모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야. 4번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 맞죠? 뭐로 돼 있다? 헌법전이라는 법전이 없고 법률로 다 써 있다. 그걸 불문헌법 국가.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관습헌법도 불문헌법 국가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구별하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 헌법. 자, 영국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는 거지 헌법 내용이 없는 건 아니다. 자, 그거 정도면 기억하시고요. 실질적 의미 헌법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형식적 의미 헌법은 없다. 양가로 1번 시대적 흐름에 따른 헌법의 개념. 반가로 1번 시민혁명 이전에 절대주의 시대의 국가헌법. 그때는 누가 헌법 만들었어? 시민혁명 이전에는 왕이, 군주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때는 권력이 집중돼 있었고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 아니지. 국가가 목적이었고 왕이 목적이었지. 그래서 국가의 외적 안전, 내적 안전, 특히 시민의 법익 보호를 위해 국가의 책무,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체 상태, 형태 유지를 위한 법규범을 말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목적이 알겠지? 그 다음에 절대 국가에서는 많은 규제는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 절대 국가에서 적극적 의미의 국가작용은 뭐라고 그랬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도 다 국가가 정해줘야 된다고. 알겠어? 그런 걸 우리는 절대 왕권 경찰 국가 현상에서 나오는 적극적 의미의 국가작용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것까지 다 정해주는 거야. 절대 국가에서 많은 규제 하니까 오히려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을 했다, 유아시 취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유아시 취급하지 말아라는 게 계몽이야. 알겠지? 눈을 뜬 현상. 그거에 근거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고. 계몽주의 그런 얘기하는 거야. 절대 국가에서는 많은 규제는 오히려 시민의 개인의 자유와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이 경제적 자유를 형성하고 억제함으로써 스스로 이런 말이야.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을 근거로 해서 자유주의 국가관이 태도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크크 사건 이전에는 진짜 출생에서 죽는 것까지 국가가 다 정해줬다는 뜻이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거 정리하려고만 나타나라 라고 했던 게 그 크크 사건의 큰 계기가 됐던 거야.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시민혁명 이외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계몽주의 사상에 기초한 시민혁명 이외에 국민이 재정주체가 되어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분립 잡아. 자, 시민혁명 이후니까 이제는 기본권도 있어야 되고 권력분립이 있어야 되고 법치주의 있어야겠지. 알겠지? 왜? 시민혁명 이외의 주권자는 국민이니까. 이제 국가의 역할은 뭐야? 소극적,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에 국한한 국가의 야경 국가 역할이 국가의 모습이었어. 그러다가 1,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국민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약간 마중물을 붓기 시작한 거지. 그게 적극적 행정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 그걸 그냥 같이 그냥 일직선상에다 쭉 넣고 적극적이니까 같다. 그러면 큰일 나.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한 헌법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인간은요 국제적으로 사람이니까 이런 뜻이고 시민은요 한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앞으로 이제 헌법 읽을 때 인간의 존엄 가치 그러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국민으로서 그러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업의 자유 그러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다 이런 말을 하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없다. 알겠지? 인간의 존엄성 그러면 뭐야? 이거는 한 국가 내의 구성원이 아니라 인간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알겠어?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자 3번 독일의 외견적 입헌주의. 이건 그냥 한번 개념만 하시면 돼. 옛날에 우리나라가 4공화국 때 이랬어요. 대통령은 행정부, 그러면 국회는 입법부, 사법부는 법원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직접 추천하고 통주해서 선출을 해버리면 국회에 쭉 앉아있는데 3분의 1이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3분의 1만 가지고는 막을 수 있나요? 일단 재가출 출가차는 못 막겠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 그러니까 재가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 출석의 3분의 2니까 전체 3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잘 생각해봐. 300명의 3분의 1은 100명이야. 알겠어? 근데 제적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 3분의 2 찬성이니까 적어도 최소 150일에 3분의 2는 101명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잠깐만 100명 가지면 충분히 맞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돼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나올 적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입법부도 가졌지. 또 모든 판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4공화국 때는 입법행정사법부로 나눠지긴 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입법행정사법부가 다 움직이니까 이건 뭐라 그래? 외형만 나눠져 있지 실질은 한 곳에 집중돼 있잖아. 그래서 뭐라 한다? 껍데기만 세 개구나. 그래서 입헌적, 그러니까 외견적 입헌. 알겠지? 껍데기만. 알겠어? 껍데기만 외견적 이런 말 쓰는 거야. 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는 자가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입법행정사법을 다 휘둘렀거든. 그냥 뭐라 그래? 나눠져 있긴 한데 한 곳에 집중돼 있구나. 외견적 입헌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도 4공화국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 줄 끝에 우리나라 4공화국 헌법이 이와 유사한 외견적 입헌주의 헌법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자, 반대로 4번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 현대 민주주의 입헌주의 헌법. 자, 1번 1, 2차 대전의 아픈 경험을 뒤로하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기초한 현대복지국가 헌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회복지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국가 적극적 행정을 한다는 거야. 그때 적극적이라는 것은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다 국가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거기다가 조금만 마중물 부어주는 거. 알겠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마중물 불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골에 가면 이거 이렇게 해갖고 왜 이렇게 해갖고 요게 이렇게 달린 거 있잖아. 이거 알아? 갖고 여기서 이렇게 펌프질하면 여기 마치 피스톤처럼 이렇게 주사기 올리듯이 여기 물이 있으니까 쭉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진공이 안 되니까 여기다 물을 살짝 요만큼만 부으면 진공이 되니까 펌프질하면 진공 상태니까 주사기처럼 물이 밑에서 올라오지. 요때 요 물을 부어주는 걸 뭐라 한다? 물을 마중 나간다 해서 마중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국가 적극적 행정은 요 정도만 하라고. 알겠지? 부족한 걸 다 떼우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국가 적용이야. 알겠지? 스스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 작용.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사회복지. 알겠지? 그럴 때 이 적극작용이긴 한데 넣는 만큼의 정도는 최소한으로 말하라고. 그럼 뭐야? 적극작용은 국가가 나섭니다 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상황인데 얼만큼 할래? 그 정도는 최소한의 정도로만. 알겠지? 이런 게 자꾸 구별돼야 돼. 법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정말 여러분 헌법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헌법을 할 때도 행위 하나하나마다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 살인을 하면 본의 아니게 옷도 찢어져. 알겠어? 다만 옷이 찢어지는데 살인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옷 찢어지는 걸 묻지 않을 뿐이야. 뭔지 알겠지? 하나하나 행위별로 따지듯이 마찬가지야. 법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마다 다 책임을 물어야 되듯이 하나하나에 대한 규율이 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상황은 스스로 못 일어날 상황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나서 줄게. 이거야. 하지만 나서 주는데 얼만큼 나서 줄래? 정도는 최소한으로만 정도를 부어준다고. 정도는. 알겠지? 스스로는 물이 없으면 이게 펌프질을 아무리 해봐야 물이 안 올라와. 그러니까 최소한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뭐만 주는 거야? 마중물 정도만 부어주는 거야. 그 역할을 우리는 사회국가, 사회복지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사회 문제를,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과 인 사이의 문제야. 근데 누가 개입한다? 국가가 개입한다. 그럼 이제 말만 붙이면 되잖아. 사회 문제를 국가가 개입한다. 사회 국가 현상. 알겠지? 그걸 뭐란다? 사회 복지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복리 국가. 말만 붙이면 돼. 그러면 문화도 국민과 국민 사이에, 알겠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문화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문화가 다양하지 지금. 왜 이것만 봐도 돼. 종교는 다양해 하나야. 우리나라 종교 굉장히 다양하지. 근데 우리나라 국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똑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한 종교가 잘못되면 국가는 개입할까 말까?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해야 돼. 알겠지? 뭐 리셋 방법이라도. 알겠어? 개입은 해야지. 그래서 뭐라 한다? 문화, 국가,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하지만 이제 개입의 정도나 내용이 좀 다를 뿐이야. 알겠어? 그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국가는 개입을 하긴 해. 알겠지? 사회 문제에서는 부족한 사람에게만 개입하고, 문화나 국가는 어느 하나만 개입하면 국가가 특정 종교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개입하면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리셋 버튼을 눌러, 그냥.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다 리셋이 되니까 모든 국가, 모든 문화, 모든 종교가 똑같이 대우를 받겠지. 알겠지? 그런 역할만 좀 다른 거야.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니까 상황은 개입인데 개입하는 정도는. 알겠어? 개입하는 방법은 다르겠지. 뭔지 알겠지? 상황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힘들어야 돼. 그러면 국가는 개입을 해. 근데 이분은 치료비, 이분은 먹고 사는 거, 이분은 직업. 알겠어? 개입하는 정도 다 다르잖아. 뭔지 알겠지? 누구나 다 똑같이 불편한데 힘든데 똑같이 돈 달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 어떤 분은 똑같이 불편하고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분은 의료, 어떤 분은 식, 어떤 분은 주거, 어떤 분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냥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선다. 알겠지? 그래서 사회복지 이런 의미만 알면 돼. 자, 밑에 봐봐.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입헌주의 헌법. 그러면 근대는 뭐냐면 시민혁명 이후란 뜻이고, 자, 현대는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 이후란 뜻이야. 그러니까 근대에서는 뭐야? 국가는 야경 국가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난 나가지 않아. 뭐 니들끼리 죽고 살고 해도 난 나가지 않아. 알겠지? 하지만 1,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뭐야? 도저히 힘드세요? 저희가 갈게요. 이렇게 하는 현상이라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했다. 그냥 나는 법이 있으면 움직이고 법이 없으면 안 움직여. 법이 없든지 있든지 내는 움직이지. 그런 건 따지지 않아. 그냥 법대로만 해. 그거는 형식적 법치지. 근데 법이 있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법이 없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국가가 나설 수 있을 때를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근대는 시민혁명 이후고 현대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민혁명은 1789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자, 1,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1945년 전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국가가는 그래 뭐라 써? 자유방임. 알아서 하라고. 알겠지? 잘못됐을 때만 난 나갈 테니까. 그래서 자유방임, 야경국가 이런 얘기하는 거다. 하지만 현대 입헌주의는 자유방임이야? 아니면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복지하겠다고. 알겠지? 그래서 기본권도 자유권 중심으로 형식적으로만. 왜? 그냥 법이 있으면, 법이 없으면 안 한다고. 하지만 현대 입헌주의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 해갖고 국가가 사회 문제를, 국가가 문화 문제를 개입하는 적극적 기본권이 탄생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 하지만 지금은 절대적이야 아니면 함정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허용되는 거야. 차별이 허용되는, 알겠지? 그래서 그걸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지. 자, 그다음 밑에 재산권도 절대적 불가침이었어. 어떤 이유로도 그러면 건들게 되면 그 재산 가치만큼을 똑같이 보장을 해줘야 돼.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아니야. 재산이면 반드시 세금 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세금 내는 거 불편하려면 나라에 살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자연인이다. 알겠죠? 산골짜기 가서 혼자 살아야지. 택배도 시키면 안 돼. 알겠어? 택배 시키면 안 돼. 나는 자연인인데 근데 택배 상자가 겁나 쌓여있어. 자연인이 아니잖아.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 지금. 그게 무슨 자연이냐. 전원 생활하면서. 그래서 뭐 간혹가다 요즘은 너무 변질됐더라고. 막 자연인이다 그러는데 가보면 막 돼지고기 구워 먹고 있고. 이게 자연인이 아닌데 뭐 잡아갖고 먹든가. 좀 제가 그 나는 자연이다. 나 공부할 때 그게 시작했거든. 나 1회부터 봤어. 왜냐면 동생이 그쪽에 일을 해서 동생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후배들이야. 그래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했거든. 나는 나 공부 다 안 되면 스님 되겠다. 자연인으로 살겠다. 근데 형 이런 거 하는데 한번 보라고. 그래서 보게 됐어. 그래서 난 1회 때부터 봤다. 나는 자연이다. 1회 때는 정말 자연인 나왔어. 옷 하나도 안 거치고 진짜 자연인 나왔어.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 자연인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있잖아. 그 진짜 자연인이야. 냉장고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선 이런 거 있잖아. 썩었는데 근데 다 끓이는 거야 그걸 먹어.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거는 좀 아니다 막 그랬는데 조금씩 하더니 지금은 이제 변질됐어. 늘 얘기하지만 다 생쇼잖아. 왜냐면 아니 그 두 사람만 찍는데 그 앞에는 찍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조명이 있어 없어? 음향이 있어 없어? 의상이 있어 없어? 디자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 생쇼야. 알겠지? 옛날에 김병만 섬에 가서 야 거기 가는데 200명의 스텝이 따라가. 알겠어? 그러면 혼자 가서 섬에, 그러면 섬에 혼자 가는 찍는 사람은 안 따라가야 돼? 그럼 말이 돼? 그러면 또 러닝맨? 야 러닝맨 숨는다고 숨어? 그럼 카메라맨은? 조명은? 그 판 들고 있는 애는 어떻게 숨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막 걔네들끼리 짜고 치는 거지. 왜 안 봐도 못 본 척, 봐도 못 본 척. 왜 지나가는 거야 그냥. 왜? 여기는 카메라 들고 찍고 있는데 뭘 또 못 찾아. 다 짜고 치는 거야. 그냥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웃으면 되는 거고. 그걸 태초에는 TV가 없을 때는 불멍을 때렸고 지금 우리는 TV멍을 때리죠. 요즘엔 TV멍을 떠나서 유튜브멍을 때리죠. 그게 원래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앞으로 평생 가면서 할 거야. 우리들 언젠가 다 있을 거야. 자,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재산권은 원래 절대적이었는데 지금은 재산권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뭐 해야 돼? 세금 내야 돼, 말아야 돼? 세금 내야 돼, 알겠지? 그다음에 밑에 권력 분립. 옛날에는 엄격하게 기관 중심이야. 입법부는 법률 만들고 집행부는 집행만 하고 사법부는 판단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행정부도 재판하고 행정부도 법 만들고 행정부도 집행하고. 알겠지? 그러면 행정부는 야, 너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중에 집행이 원래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뭐라고 한다? 기능 중심으로 따져야지 기관 중심으로 따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밑에 법치주의는 형식적에서 실질적. 이건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다. 야. 자, 정부는 뭐라 했어? 자, 결국 야경국가다. 알겠지? 하지만 현대민주주의에서 야경국가야? 적극적 행정국가야? 적극적 행정국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밑에 경제원리. 자유방임이니까 시장경제.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알겠지? 지금은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가면 옆에서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사회적이란 말 붙이는 거야. 알겠어? 사회적 시장경제 있어. 이제 개념 알겠어? 넘겨주세요. 헌법에 분리해서 헌법전의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헌법. 뭔지 알겠지? 헌법전이 따로 있다. 따라서 성문헌법은 일반적으로 경성헌법. 자, 여기다 밑줄 쳐봐. 일반적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부할 적에 반드시, 절대적. 알겠어? 그러면 예외가 없다는 뜻이지. 자동적. 그러니까 구별하세요. 성문헌법을 일반적으로 경성헌법이라는 말은 자, 경성헌법도 있지만 연성헌법도 있다는 뜻이야. 대한민국은 헌법전이라는 규범 따로 있다. 그러니까 성문헌법 국가다. 그래서 2번. 자, 성문헌법은 모든 헌법적 사항을 빠짐없이 다 문자로 만드는 건 문자는 한계가 있어. 알겠지? 문자는 한계가 있어. 마음으로 정하는 것도 있잖아. 여러분 누구한테 감사 표시를 할 적에 말로 할래? 글로 할래? 돈으로 줄래? 그거 봐. 문자는 한계가 있지. 알겠지? 알겠어? 나는 카드로 줘. 돈도 찾고 긁기도 하게. 알겠어? 그러니까 다 봐봐. 문자는 한계가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불문헌법. 그래서 그 성문헌법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문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관습헌법도 인정한다. 자, 두 번째 불문헌법. 그냥 영국을 얘기하자. 알겠지? 이 불문헌법에다 자꾸 관습헌법을 얘기하면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인데 또 불문헌법으로서 관습법이 필요하다.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 돌고 돌잖아. 그래서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다. 이 말은 헌법전은 없지만 헌법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법률도 문자니까 관습헌법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몇몇 학자들은 관습헌법도 불문헌법에 포함하자는 논의를 하지만 우리는 구분하자고. 알겠지? 동그라미 2번 불문헌법 국가에서도 관습헌법은 인정하지만 효력이 있어서는 제가 그랬잖아. 효력을 얘기할 때는 보충적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동등하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보충적 해석 기준으로 인정된다고 본다라고 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쭉 지우고 우리나라 얘기 아니야. 불문헌법 국가에서도 관습헌법은 인정하지만 자, 불문헌법 국가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영국 얘기하는 거야. 영국에서는 관습헌법을 쓰긴 쓰는데 동등하게 인정 안 하고 뭐 할 때만 쓴다고?
있는 기존의 내용을 보충적으로 해석할 때만 쓴다고. 우리나라는 불문헌법 국가 아니다. 알겠지?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례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위에다가 적은 거야. 방가를 1번에다. 알겠지? 방가를 1번에 동그라미 2번에다가 그래 성문헌법 국가니까 관습헌법도 인정하고 이 관습헌법의 효력은 뭐라고? 동등하다. 알겠어? 하지만 불문헌법 국가 입장에서는 보충적 해석 기준으로 본다라고 게 일반적이고 우리는 불문헌법 국가 아니야. 여기다 이걸 적어놨다고 해서 또 선생님이 선생님 효력도 보충적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제발 진짜. 자, 반가로 2번, 양가로 2번 헌법 개정의 난이도에 따라 경성, 연성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뭐보다 어렵다, 뭐보다 쉽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법률 개정보다. 알겠어? 국민투표가 있다 없다는 경성헌법, 연성헌법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알겠지? 국민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민이 주권자이니까. 만약에 주권자가 대통령이면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사인해야겠지. 그래서 볼게요. 경성헌법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보다 방법보다 가중된 이 말 보여? 그러니까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돼? 법률의 개정 절차. 이게 기준이다. 법률의 개정 절차에다 밑줄 치고 이거보다 가중되면 경성. 법률의 개정 절차 동일하면 연성. 국민투표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알겠어? 그래서 거기 헌법 개정으로부터 그러니까 잦은 헌법 개정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려고 최고 규모성을 인정하려고 좀 더 가중된 절차를 두는데 또한 우리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절차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알겠지? 이건 연성, 견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불문헌법 국가는 개념 필수적으로 연성헌법 국가 맞아? 틀려? 맞지? 불문헌법 영국은 헌법적 내용을 바꿀 때도 법률 개정 절차를 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 하지만 성문헌법 국가라고 해서 개념 필수적, 예외 1도 없이 무조건 경성헌법이다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맞아도. 재정 주체에 따라서 군주가 했을 때는 군주 흠자 써갖고 흠정이다. 국민이 정할 때는 백성 민자 써갖고 민정이다. 군주와 백성이 합의해서 만들면 협약이다. 알겠지? 국가와 국가가 합의하면 국약헌법이다. 뭐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잖아.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군주 흠자만 알면 되는 거지. 다음 16페이지 볼게요. 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일치 여부. 이거는 헌법하고 현실하고 같아야 돼, 달라야 돼. 헌법은 저기 있고 국민의 현실은 시군창이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가장 좋은 건 국민이 직접 만드니까 현재 사는 국민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게 맞겠지.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국민의 모습이 헌법의 규범과 일치할 때 그게 가장 바람직한 헌법. 뭐라고 써있다? 규범력이 짱짱한 헌법. 알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저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목표 설정을 거하게 해놓은 거야. 알겠어? 그럼 뭐야? 명목적. 내년에 붙고 싶어, 떨어지고 싶어. 그래, 명목적. 알겠지? 난 붙는 거하고 관계없어. 그냥 수업 시간에 잘 내. 그냥 여기 시간은 시간 때우려고 왔어. 그러면 장식적. 알겠어? 장식적. 알겠지? 잘 구별해. 자꾸 그렇게 자극 줘야지. 그래야 좋을지 않지. 습관이야, 주는 거. 진짜 100%야. 그래서 딱 그 공부할 적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걸쳐 앉아 있잖아. 그럼 일어나기 쉬울까 어려울까? 그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꾸 나가자면 귀찮겠지.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인드가 그렇다고. 이렇게 있으면 자꾸 졸아. 그럼 누가 전화 오면 튕겨나가고. 알겠어? 이렇게 있으면 귀찮아. 그냥 공부할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의지 차이야. 여러분의 의지가 여기 이렇게 걸려 있는지, 여러분의 의지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지 의지 차이라고. 인간은, 사람은 이성적 존재고 의지적 존재 아니야? 그래서 순수 이성이다, 비판 이성이다, 이성을 그래서 저 신에게서 가져온 게 칸트인데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본성에 따라가고. 알겠지? 그냥 너풀거리는 낙엽처럼 누가 부르면 나 시간 많아.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알겠어? 괜찮아. 오늘 나 저녁에 시간 없어. 약속 없어. 뭔 약속 없어. 책상하고 약속을 가져야지.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 알겠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모든 주변 상황을 자기에게 맞추는 방법은 네가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
친구한테 전화 오면 그런 거야. 오늘 약속 있고 내가 금요일까지는 다 스터디가 있다. 그렇게 답방을 쳐. 그래서 토요일날 내가 토요일날 저녁은 약속이 없으니까 그날 보자. 그럼 걔도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만나면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데 가서 처먹으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야, 수험생이 만약에 밥값을 내면 그 뭐 10년간 재수 없다는데 내가 낼까? 이러면 돼. 이제 고시생한테 밥 얻어먹으면 10년간 재수 없대. 내가 낼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럼 걔가 사겠지. 근데 둘 중에 하나야. 다시는 전화 안 하든가. 알겠지? 그럼 다음에 전화하면 사겠다는 거야, 안 사겠다는 거야? 그래. 그걸 네 위주로 돌리는 게 그게 너의 주도적인 생각이고 너를 위주로 돌리는 주변이야. 알겠어? 그래, 네가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왜 네가 거기서 끌려다니면서 야, 내가 시간 많으니까 미리 가서 내가 먼저 가서 예약하고 있게. 뭐 하는 짓이야. 공부해야지. 알겠어?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너 바쁘지? 내가 시간 많으니까 미리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삶을 너희들 위주로 돌리려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집중하게 만들라고. 집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잘 되면 밥 거하게 사. 알겠지? 상다리 부러지게 사. 그러면 되잖아. 그걸 누가 뭐라고 하냐? 아니면 뭐 부러질 때까지 사. 계속 사. 그러면 언젠가는 다 이해하니까. 그 이해 못하면 같이 다니지 마. 그건 친구가 아닌 거야. 그런 사람은 같이 하면 안 돼. 그 어정쩡한 거 있잖아.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 가장 나쁜 사람들이야. 대비를 못 하거든. 되게 착하거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휘둘리는데 전 분명히 악이야. 이건 선이야. 그럼 악이면 안 가면 되잖아. 근데 사람이 착해갖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럼 그 주변 사람까지 다 망가지는 거야. 알지? 그게 제일 힘들다니까. 그 가끔 드라마에 맨날 나오잖아. 맨날 때리는데 가서 맞아. 맞으면서도 내가 가야지 뭐 이러면. 그게 주변 사람들 다 죽이는 거라니까. 알지? 그런 건 빨리 손절해야 돼. 그냥 얄짤없어. 사회에서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적에 자꾸 자극을 주는데 미안해. 미리 얘기한다. 나 미안하다고 했다. 분명히 미안하다고 했다. 나중에 뭐 안 나오거나 뭐 졸고 앉아있거나 쌍욕을 날리거나 머리 쥐어뜯거나 난 분명히 미안하다고 했어. 자, 볼게요. 관습어법. 자, 개념 관습어법. 자, 봐봐. 사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공동체가 국가다. 알겠지? 제일 큰 게 국가야. 그냥 국가에서 발생한 헌법적 관행, 관습. 요게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글자가 안 돼 있는 거라고 그랬지. 오랫동안 행위가 계속되고 반복되고 항상성이고 명령성. 이거 끊겼다는 거야.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 거기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내용이 있어야겠지. 보는 사람마다 얘는 빨간색이야, 얘는 파란색이야. 이러면 안 되겠지. 누구나 똑같이 봐서 파란색이라고 해야지. 그걸 뭐라 한다? 명료성. 자,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밑줄 쳐야지. 헌법은 관습헌법이든 성문헌법이든 불문헌법이든 국민이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국민이 만들어야지. 국민적 합의. 그럼 국가가 승인을 해준다 해서 헌법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 누가 주인이니까?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러면 국가의 승인은 중요한 내용이다 아니다? 그 말은 국가의 승인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같은 말이야. 하지만 국민적 승인은, 국민적 합의는 관습이든 성문이든 불문이든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 없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가 내에서 최고법으로서 규범성을 획득하는. 자, 규범성에다 밑줄 쳐야지. 자, 규범은 뭐라 그랬어? 규범. 문자. 알겠지? 문자 중에 무슨 문자? 강제력이 있는 문자. 알겠지? 그럼 문자인데 앞에 강제력이 붙어있는데 그 강제력은 규범이기 때문에 붙는 효력의 강제력이니까 따로 뭐라고 불러야 돼? 규범력. 알겠지? 그러면 뭐야? 규범은 성질이 있네. 규범성. 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성질, 힘을 얘기할 때는 규범력, 규범성. 문자를 얘기할 때는 규범. 알겠어? 규범성이 있는 규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규범성이 없는 규범도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그런 거야. 나중에 행정규칙. 내부에서 쓰는 건 국민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강제력의 기준이 되면 안 되겠지.
규범인데 규범성이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범성 있는 규범, 규범성이 없는 규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서 규범성, 규범력을 따로 구분하는 거야. 알겠지? 뭐 어떤 규범이든 규범은 무조건 다 강제력이 있다 그러면 앞에다 규범력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알겠어? 어떤 사람은 빨갛고 어떤 사람은 파라니까 앞에다가 뭐야? 다른 색깔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효력, 성이란 말을 붙이는 거야. 자, 고양이는 호랑이 아니지. 그지? 근데 고양이가 하악질하면 마치 호랑이처럼 보이잖아. 그럼 뭐라 그래? 호랑이 같은 성질을 가진 고양이. 맞아? 고양이가 얌전한 개양이도 있지. 지가 개인 줄 아는 애들. 알겠지? 야옹 거지도 않아. 컹컹거려. 가끔 가다 뉴스에 나오던데, 뭐 동물의 연구 같은데, 고양이가 컹컹거려. 이 자식은 개들 사이에서 커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고양이인데 강아지 같은 성질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앞에다 무슨 성을 붙이는 거는 성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붙이는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할 거야. 분명히 얘기한다. 앞에 무슨 성질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성질만 그런 거지 실질은 그거 아니다. 알겠지? 그거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호랑이 같은 성질을 가진 고양이. 지금 나 고양이 얘기하는 거지 호랑이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규범인데 법규성, 규범성이 있는 녀석이 있고 규범인데 규범성이 없는 녀석이라고. 그러면 있다 없다를 따질 때 기준은 구민이야. 알겠지? 구민이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규범력이 있다. 구민이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이거 당직 순서라고. 알겠어? 아니 진구 경찰서 안에 있는 당직 순서라고. 그거 구민하고 아무 관계없잖아. 근데 걔네들은 지켜 안 지켜? 그 내부에서 경찰관들은 지키겠지. 구민들하고 아무 관계없지. 그럴 때 뭐라고 하는 거야? 규범성이 없는 규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용어 정리가 잘 되면 글을 잘 읽고 글을 잘 읽어야 문제를 푼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오늘 집에 가면 이제 규범력, 규범성, 성질 중에 하나 이렇게. 알겠어? 규범은 뭐라고? 글자, 문자. 어떤 문자? 제1조, 제2조, 제3조로 된 문자. 알겠지? 그럼 아무 말 없으면 규범은 규범력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규범성이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밑에 볼게. 자, 그래서 규범성, 규범력 이런 말을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해라.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래된 관행인데 2번 기본적 질서. 그러니까 거기 구별 개념 해갖고 나왔는데 구별 개념은 관습헌법은 헌법적 수준의 법규범으로. 자, 수준의 법규범이니까 헌법적 수준이니까 내용은 헌법이다. 맞죠? 맞죠? 근데 법규범은 맞는데 얘네들은 글자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래서 헌법적 수준의 법규범이므로 자, 수준의 이런 말은 그와 비슷하게 취급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법률 이하의 수준의 법률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알겠지? 관습법이나 관습 법규범하고는 다르다. 따라서 실제에서 관행이나 관습에 불과한 것은 아직 법으로 된 건 아니다. 알겠지? 그럼 쉽게 얘기해서 관습이나 관행은 모든 사람이 쓴다는 거야? 아니면 그 지역에서만 옛날에 썼었다는 거야? 그 지역에서만 옛날에 썼었던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쓰는 거 아니잖아. 그럴 때는 아직 규범화 됐다 안 됐다? 법화됐다 안 됐다. 그건 사실인 관습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인 관행. 알겠지?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이 쓰면 관습, 법. 그 중에 헌법적 내용을 가지면 관습, 헌법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관습법과 관습헌법의 자 이게 사실인 관행과 차이점은 국민적 합의야. 알겠지?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법이고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법이 아닌 거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걸 뭐라고 한다? 사실인. 이런 말을 붙이는 거야. 자, 밑에 그래서 볼게요. 사실상의 관습은 아직 법이 아니란 뜻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법일 때는 뭐라고 쓴다? 법처럼 취급할 때, 법적 수준으로 취급할 때는 관습법, 관습헌법 이런 말을 붙이는 거고 아직 법적으로 승인이 되지 않았다. 국민 모두가 안 쓴다 그러면 사실인 관습 이렇게 쓰는 거고. 자, 2번 기본적 질서에 반하는 경우 헌법 현실에서 반복해서 행해지더라도 아무리 지금도 행해지더라도 누가 봐도 사회정의 질서에 반하면 쓰면 돼 안 돼? 가위바위보 갖고 진 사람 공무원 1년에 2번 산채로 동해바다의 재물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 그거 아무리 해도 그건 아무 쓰면 안 되지. 알겠지? 뭐 식인 습관 그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반복행해졌다 하더라도 그게 현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라면 그건 법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정당성을 가질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성립요건 그러니까 관습헌법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 보니까 우리 자 정리하자. 그러면 관습법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 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갖춰야 될 거 준비할 거. 첫 번째 관습헌법이니까 헌법적 내용이어야 되고 두 번째 계속되고 지속되고 현재도 쓰고 있어야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국민들이 인정해야 되고 알겠어? 하지만 국가의 승인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밑에 자 헌법적 표 봐봐 표 헌법적 사항일 것 관행이 존재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것 그러니까 국가의 승인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알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 정당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현대 사회 질서에 반하지 말아야 돼. 다음 페이지 봐봐. 유형 본래 의미를 발전시킨 관습헌법도 있고 성문헌법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하위규범에서 메우는 규정 없이 공백이 생긴 경우도 있고 자 1번은 본래 의미를 발전시키는 건 원래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그러면 관습헌법을 얘기하면 안 되지. 관습헌법은 원래 있었던 걸 발전시킨 거야 아니면 공백이었던 거야? 내가 뭐라 했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말이 글자로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관습헌법은 2번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2번! 그래서 3번에 뭐라고 써? 1의 경우는 대부분 헌법 해석 문제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관습헌법 문제가 생기는 것은 2의 경우만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관습헌법 언제 쓴다고? 문자가 없을 때. 알겠어? 그걸 우리는 보충적 상황일 때 이렇게 쓴다고 그랬다. 따라서 관습헌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말이야.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질상 헌법 규정될 수 있는 내용이 흠결이 발생됐을 때 인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엄격해야죠. 헌법적 사안이니까. 그럼 밑에 효력. 자, 효력이야. 봐봐. 상황은 그런데 효력은 이게 동등하냐 대등하냐 보충적이냐 하는데 불문헌법 국가는 보충적으로 해석의 기준으로 쓸 수 있지만 성문헌법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등 아니면 대등인데 동등이야. 알겠지? 봐봐. 관습헌법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 성문헌법과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견해와 성문헌법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관습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개폐할 수는 없고 성문헌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단지 보충적 역할을 효력만 가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2번 그러니까 1번에는 대등한 효력,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알겠지? 그러니까 2번으로 외우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1번은 학설이야. 앞으로 공부하는데 학설은 이해하는 정도만 쓰시면 돼. 결국 암기는 뭐라는 거야? 동그라미 2번 헌법재판소 다수견해. 선생님 그러면 소수견해는 안 씁니다.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지? 간혹 가다 보니까 노량진 일대에서 문제집이 있는데 소수견해를 막 문제를 내고 앉아있더라고. 미친 거야. 하지마. 알겠어? 절대로 문제 지침에 어디에도 소수견해는 지침에 내라고 돼 있지 않아. 알겠지? 소수견해는 정답이 아니야. 다수견해. 그렇게만 아시면 돼. 일반적으로. 자, 다수견해에 따르면 관습헌법 헌법 개정 절차 방법으로 성문화되기 전 여덟 밑줄 쳐봐. 그러니까 관습헌법은 언젠가 만약에 이제는 자 문제로 만들자. 그러면 법률로 만들어야 돼. 헌법으로 만들어야 돼. 헌법. 그러면 이제 헌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관습헌법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제 필요가 없지. 왜? 없을 때만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성문헌법으로 개정하면서 성문헌법화 되기 전에 단순한 해석의 기준을 넘어. 그러니까 뭐야? 이건 보충적 해석을 넘어. 알겠지? 자, 넘어. 성문헌법과 여덟 밑줄 동등한. 알겠어? 동등한. 이거 같은 말이 뭐라고? 동일한. 알겠지? 그럼 대등한도 아니고 보충적인 그런 거 쓰면 안 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보충 아니다. 대등 아니다. 효력을 얘기할 때는 동등한, 동일한 효력이다. 다만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 성문화 과정을 거치면서 관습헌법은 소멸된다. 아까 뭐라 했어? 개정하면서 드디어 성문화 시키면 관습헌법 쓸 일이 있다 없다? 없지. 알겠지? 성문화 시켰으니까. 문자 시켰으니까. 거기다가 국민이 합의가 없으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럼 관습헌법은 있다 없다 문제만 있네. 알겠지? 관습헌법은 있다 없다만 있네.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없다? 야, 문자가 아닌데 어떻게 개정을 해? 뭐라 써? 개정하려면 차를 고치려면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관습헌법은 행위라고 문자가 아니라고. 알겠어? 문자가 없는데 어떻게 고쳐? 그래 뭐라 그래? 기존에 있는 성문헌법을 고치면서 관습헌법을 갖다 끼워 넣으면 더 이상 관습헌법은 쓸 필요가 없고 이제 없다. 알겠지? 그 다음에 아예 군민적 합의가 사라지면 얘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관습헌법은 있다 없다 문제만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관습헌법을 없애려면 두 가지야. 성문헌법을 개정하면서 관습헌법적 내용을 문자로 만들어버리면 되고, 그럼 문자로 돼 있으니까 관습헌법 쓸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알겠지? 그 다음에 국민적 합의가 사라지면 헌법이 아니야. 국민적 합의가 헌법이라고 그랬잖아. 알겠지? 그래서 헌법이 관습헌법이든 성문헌법이든 국민적 합의가 사라지면 헌법이 아닌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 자, 두 번째, 다만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성문헌법 과정을 거쳐 관습헌법은 소멸되고 이견에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로 해석하자는 학자는 있으나 헌법재판소 견해는 따로 암기하는 것이 수험에 바람직하다. 알겠죠? 정리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제까지 기출문제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 소멸. 봐봐.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달리 헌법 개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글자가 아니니까 고칠 수가 없잖아. 하지만 기존 성문헌법을 개정하면서 관습헌법적 사항을 포함시켜버리면 이제는 사라진다. 됐어? 두 번째, 관습헌법 사항에 대한 성문헌법이 새로 개정되거나 성문헌법상 국민투표 절차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관습헌법은 사라진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 수도 서울 관습헌법 헌법 개정 없이 뭐로 했다고? 법률 개정 방법으로. 이거 뭐야? 헌법 개정으로 안 하고 법률 개정으로 했으니까 잘못된 거 맞지? 헌법 개정 아까 뭐랬어? 128, 129, 130조 국민투표로 한다고 그랬지? 130조 국민투표 위반이야. 또 나중에 국민투표가 하나 더 있어. 72조 중요정책 국민의 의견을 듣는 국민투표가 있다고. 72조를 얘기하면 안 되지. 130조. 얘가 객관식 지음 문제 조문의 숫자로 나오는 것 중에 진짜 보기 드문 숫자 문제로 내. 알겠어? 72조, 130조는 외워 좀. 그래서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지. 72조 나오면 틀린 거다. 그러면서 요거 위헌결정 나오고 나서 그 밑에 자, 다만 수도 이전 문제가 아닌 신행정 중심 복합도시 이전에 관한 법률은 이건 수도 이전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 대상이 아니고 부적법학화되었고 당의 법률은 헌법에 잘 맞는다. 알겠죠? 하펀이다. 그걸로 끝. 근데 옆에 이제 판례를 넣어놨단 말이야. 행정 수도 이전 문제 위헌. 알겠지? 그 밑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이거는 헌법 대상이 아니고 각하고 그 다음에 법은 잘 만들었다. 기각. 됐어? 앞에 내용 보면 이제 알겠지? 헌법 전문의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제발 그대로만 해주세요. 또 따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거기 행정중심 복합도시 꺽쇠 1번에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 요소 뭐요? 꺽쇠 1번에 알겠지? 두 번째 박스에 거기다 밑줄 쳐놓고 그러면 국무총리가 옮기는 건 수도를 이전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대법원을 이전하는 건 수도 이전 문제다. 아니다. 알겠어? 뭐하고 뭐가 이전해야 된다고? 대통령하고 국회. 알겠지? 행정부라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 행정부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만 쓰면 된다고. 자, 밑에 4번 헌법의 특성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게 뭐 시간이 애매해서 1시부터 밥을 먹어야 되니까 조금 마저 할게. 알겠지? 조금. 선생님은 화장실 가거나 수업 시간에 잠깐 뭐 일어나거나 졸린 거 해결하고 오거나 그건 뭐라고 안 해. 다른 교수님들 있을 때는 또 그러지 마. 동의를 받고 하고. 알겠지? 왜냐면 다른 교수님들 그거 불편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나는 뭐라고는 안 해. 그냥 가서 조용히 갔다가 뭐 잠 깨고 오고 아니면 저쪽 뒤에서 듣고 뭐 그런 건 뭐라고 절대로 안 해. 다만 이제 다른 수업에 방해만 안 되게. 알겠어? 방해되면 노래 시킬 거야. 또 노래한다고 달래주면 안 되니까 맞을 거야. 자, 볼게. 자, 우리 앞으로 헌법을 뭐 내용이다 이건 앞으로 배우면서 하면 되지. 뭐 앞에서부터 다 할 필요는 없잖아. 그 정도 보고 그러면 이제 헌법은 규범인 거 맞아? 맞지? 규범 뭐라고 했어? 문자 중에 강제력 있는 문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규범. 알겠어? 아무 말 없으면 규범은 뭐가 있다?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인 거 알겠어?
왜 플레임을 법규범이라고 했잖아. 아니 헌법은 법규범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법규범 중에 하나니까 법규 중에 하나고 규범 중에 하나고 법 중에 하나고 다 같은 말이잖아. 그 문자야 문자. 무슨 문자? 이런 규범력이 있는 문자.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 평가 대상이 아니야. 사람이 볼 때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 가치 평가 대상은 꽃을 보면서 하라고. 알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치 평가 대상은 그냥 여기 법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법은 가치 평가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치 평가 대상을 철학이라고 한다고.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건 철학이고. 철학은 가치 평가하는 곳이고 우리는 가치 평가하지 않아. 알겠지? 우리는 그냥 규범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 평가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용이 뭐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통제하고 이것만 하는 거야. 법 앞에 무슨 평가라고 앉아 있어. 법은 평가라고 있는 거 아니다. 알겠어? 법을 평가하는 건 유일하게 누구다? 사법부. 알겠지? 그러니까 법을 평가라고 만든 기관이 사법부야. 집행기관은 법을 평가해야 돼? 아니, 그냥 법대로 집행해야 돼. 법에 인정을 두면 안 된다는 뜻은 그런 말을 쓰는 거야. 알겠어? 평가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집행하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법규범. 우리 앞으로 공부할 것 중에 규범이야. 근데 이거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 그래, 국민적 합의라고 그랬잖아. 국민은 다 달라, 다 같아. 생각이. 다 다르지? 아까 뭐라 했어? 통일적으로 다 쓰면 법인데 다 각각 다르면 사실이라고. 알겠지? 왜 고지역에서만 몇몇이 하면 그건 사실인 관습이라고 아까 했잖아. 그래서 국민은 뭐라 한다? 사실적 특성. 그 다음에 규범적 특성. 근데 성질이 두 개가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헌법도 규범이니까 규범으로서 갖는 특성이 있겠지? 그지?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니까 5200만의 생각이 다 같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적 특성이 있겠지? 그 규범은 내가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지? 문자니까. 하지만 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은 5000년간 살아온 거 맞아요? 미국은 200년밖에 안 되고. 맞지? 그러면 나라마다 국가마다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 홍익인간 맞아? 변한 적이 있어 없어? 그런 걸 보려면 사실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얘기해. 됐지? 그럼 흘러온 역사는 변해 안 변해 앞으로? 고정돼 있지? 이념은 변해 안 변해? 변하면 이념이 아니지. 그럼 고정돼 있다. 그러면 자 봐봐. 사실적 특성 중에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정치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다양한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걸 정치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짬뽕 몰래 짜장 몰래. 그것도 정치성이야. 알겠지?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 했어 안 했어? 그것도 정치성이야. 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로 도출되는 과정이니까. 알겠지? 그 다양한 의사를 가진 것 중에 국가 운영할 때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걸 뭐라 한다? 정치성. 그걸 국가정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는 밥 먹듯이 하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언제나 매 순간에 정치성은 늘 있어. 졸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정치성. 알겠지? 정치성은 다양하다. 복잡하다. 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됐지? 그럼 이 다양하고 복잡한 5200만 개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려면 그 모은 게 뭐야? 국민적 합의. 저거 아니야? 그렇지? 이걸 모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까 뭐라 했어? 국민적 합의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걸 뭘 합의해? 야, 역사를 합의로 바꿔? 에이, 역사를 어떻게 합의로 바꿔? 실체 진실이지. 실체 진실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알겠지? 이념은 합의로 바꿔? 바뀌면 안 된다니까. 됐어? 이건 바뀌면 안 되고 합의된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국민적 합의로 내용을 할 게 아니잖아. 홍익이가 합의해서 바꿨어? 아니잖아. 5000년 역사를 합의로 바꾼 거야? 아니잖아. 이거는 헌법적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요걸 담는 거야, 요걸. 그러면 여기 있는 국민적 합의를 문자로 만들었잖아, 문자로. 알지? 그러면 홍옥이라고 써야 돼? 아니면 과일이라고 써야 돼? 아, 홍옥 어려운가? 부사?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 그 많은 다양한 생각을 다 담으려면 과일이라고 써야 돼? 홍옥이라고 써야 돼? 먹을 거라고 써야 돼? 먹을 거라고 써야 물고기도 담기고 고기도 담기고 과일도 담기고 야채도 담길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도로교통법은 모든 거야? 도로에서만이야? 도로에서 뭐 하는 거야? 서로 교통하는 거 맞아. 도로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건 교통법이 없어. 알겠지? 알겠지? 도로교통법은 왕래하는 과정에서 부딪히지 말라고 만든 법이잖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와 잠깐만, 얘는 모든 영역에 있는 법들을 다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내용이 어떤 특정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합의 내용을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 그럼 여기에 합의 내용은 되게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써놔야겠네. 이렇게. 그지? 특정해봐 한번. 아, 나는 특정할 수 있어. 로또 1등 홀짝 10번 연달아. 너희는 더 합격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아닌가? 로또 1등이야? 안 돼. 나 혼자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담으려면 이렇게 애매하고 불확정적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알겠지? 하면 도로교통법은 야, 여긴 구체적이잖아. 내용이. 알겠어? 도로가 뭐야? 도로. 이걸 합쳐서 도로라고 안 해? 공부 안 하는구나.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래. 그렇지 뭐. 알겠지? 여긴 도로잖아, 도로. 그러면 교통하는 건 도로가 교통해? 에이. 그러면 차도에는 차마, 인도에는 사람이지, 보도에는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을 뭐라 한다? 보도 위를 걷는다? 보행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거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내용이 모든 것을 다 담기 위한 거야? 특정된 내용이야? 내용이 특정됐네. 근데 여기는 내용이 특정됐어, 안 됐어? 특정이 안 됐네. 그러면 앞으로 특정이 안 됐을 때 쓰는 말을 뭐라 한다? 추상적이다. 알겠지? 얘는 내용이 특정됐을 때 쓰는 말을 앞으로 이렇게 쓸게. 됐어? 근데 둘 다 법이 아니야. 법률도 법이고 헌법도 법은 맞잖아. 그치? 법은 너만을 위해서 쓰는 거야? 모든 국민이 쓰는 거야? 쟤도 얘도 전 국민 5,200만이 다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누구나 다 쓰니까 뭐라 그래? 맞지? 부산에서만 써? 서울에서도 써? 어디나 다 쓰잖아. 이건 사람이고 장소를 얘기할 때 특정이 안 되니까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추상적이다, 여기다 추상적이다 그러면 또 헷갈리지 말라고. 전 내용이고 이거는 뭐야? 작용할 때. 알겠지? 다르잖아 지금. 내용이 추상적이란 말하고 작용이 추상적이라는 건 다른 말이지. 응? 그러니까 맨날 공부할 적에 대충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맨날 시험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딱 맞고 내가 기억한 것만 문제 그대로 나오면 난 잘 맞고 그냥 조금만 달라지면 그냥 와르르 떨어지는 거야.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알겠지? 나중에 시험 직전 가면 엄청 많이 주워 담아요. 막 주워 담아요. 막 주워 담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당기겠어 안 당기겠어? 그럼 그릇을 이렇게 넓혀놔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기본 강의의 특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다 담길 내용을 다 들고 가는 거야? 아니면 그릇을 넓히는 거야? 왜 기본 강의 듣고 문제 풀었는데 왜 나는 못 맞아요? 그렇게 따지는 건 바보짓 아니야? 알겠지? 기본 강의를 듣는 이유는 그릇을 넓히는 거야. 베이스를. 이런 걸 넓혀놔야 나중에 막 주워 담아두면 이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다 들고 갈 수 있어야 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본 강의 안 듣고 요만큼만 들고 와갖고는 나중에 가서 막 다 갖다 넣는 거야. 막 모의고사 풀고 막 판례 암기하고. 근데 당겨지나? 안 당겨지지? 줄줄줄 세버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거 시험 직전까지 다 담으면 돼. 알겠어? 전날 이거 다 담을 수 있어? 불가능할걸?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렇게 공부해. 알겠어? 100%야. 올해도 11월 달 되면 다 공부해. 다 달라와. 근데 그릇이 넓혀져 있어, 좁아져 있어? 그냥 그릇을 넓힌 적이 없어. 그냥 딱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이제 모의고사다 뭐다 해갖고 겁나 풀겠지. 그래서 겁나 담으라고 하겠지. 담기겠어, 안 담기겠어? 안 담겨. 담으면 금방 사라지고. 공부 그러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하더라도 기본 강의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징하게 안 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거야. 요행을 바라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직전에 당긴 게 나오면 맞추는 거고. 바로 직전에 당긴 게 아니거나 또는 틀어버리면 다 틀리는 거지 뭐. 그러면 그건 딱 자기의 미래를 요행에 맡기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까? 선생님 기본 강의 하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이해시키면서 하나둘씩 담게 만들어주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추상적이란 말이 여기저기 쓰일 적에 내용에 관한 추상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적용할 적에 추상적이란 말을 쓰는 건지. 알겠지? 그냥 특정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 지역이. 작용 지역이. 특정된 사람이 아니다. 특정되지 않았다. 뭐가? 사람이. 알겠지? 그럴 때 쓰는 말을 뭐라 한다? 일반적. 추상적. 그러면 헌법이든 법률은 다 일반 추상적 적용이야. 알겠지? 하지만 헌법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법률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됐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추상적인데 여기서 몇 개가 구체적이다 그러면 이거 외워야 돼 말아야 돼?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넓혀놓고 내가 암기할 걸 던져줄 테니까 열심히 암기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걸 모른 채 그냥 암기를 해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구체적이니까 여기서 또 추상적이니까 여기서 저거 갖다 쓰면 안 된다.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이제. 막 혼란이 막 그냥 이렇게 되고. 근데 공부고 나발이고 없는 거지 뭐. 그럼 그게 문제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요행이 내가 외운 게 그대로 나오면 그건 맞을 수 있지. 그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 알겠지? 시험이 쉽게 나오길 바라지 말고 니네가 제대로 공부해. 니네가 제대로 공부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내 점수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맨날 그 공부 대충 해갖고는 시험이 쉽게 나오길 빌고 내가 공부한 거와 똑같은 걸 빌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좋지. 어쩔 땐 잘 맞고 어쩔 땐 그지 같고 뻔한 거야 그게. 그래 베이스가 빵인데 뭘 넣는 게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들으면서 차근차근 들어. 알겠지? 듣고 잘 따라오고 그다음에 암기할 건 좀 암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헌법은 규범적 특성과 사실적 특성. 왜? 국민이 만드는 거니까. 근데 국민들이 합의를 했는데 뭐에 관한 합의다? 국가에 관한 합의인데 다 5,200만을 다 통일해야 되고 모든 법을 통일해야 되니까 추상적으로 써놨다고. 알겠지? 그럼 추상적으로 썼으니까 만약에 A라는 법을 만드는데 이 헌법이 충분히 갖고 있는 내용이 이 법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럼 문제가 안 되겠지. 근데 세상에 고속철도 나오고 이제 하이퍼루프 나오면 기존에 있던 법의 조문 갖고 이 현상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왜? 정치는요, 국민의 삶은요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다양하고 복잡해집니다. 알겠지? 근데요 문자는요 한번 적어놓으면 변하질 않아요. 알겠어? 근데 그 많은 생각을 다 담기 위해서 최대한 추상적으로 만들었어도 아무래도 이 사회에 변하는 걸 따라갈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이상한 일이 발생하겠지. 그럼 기존에 있는 문자가 이 사회 현실을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겠지. 이걸 뭐라 한다? 헌법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 헌법적 문제를 발생했으니까 이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헌법 조문이 문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알겠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써도 되겠어? 문자 해석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지. 근데 문자 중에 소설도 수필도 아니고 규범이잖아. 알겠지? 그럼 이 해석을 통해서 이 사회 현실을 담을 수 있으면 문제 해결해 버리면 되지.
그래서 만든 법이 세월호법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김영란법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한 번도 여객선이 우리나라에서 뭐 뒤집어지거나 뭐 침몰하거나 사람이 그렇게 떼거지로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이 헌법 조문이 그 사항도 담을 수 있는지 해석을 해본 거고, 담을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잖아. 그럼 헌법을 해석하는 건, 자, 그러면 이 문제 발생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없던 문제니까 이 기존에 있던 조문과, 자, 한마디로 새로운 문제 해결, 새로운 문제를 발생했고, 그럼 이 기존에 있는 문자를 해석해서 이 새로운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럼 이 해석을 할 때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그러려고 봤더니 얘는 최고법이야, 중간법이야. 그럼 얘보다 또 다른 기준이 있어, 없어? 없잖아. 난리 났네. 해석할 때 상위법 기준이 없네. 알겠지? 그러면 기준이 없이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오는, 자, 해결 방법입니다 라고서 딱 내려오면 그거는 원래 있던 거야, 없던 거야? 없던 거지. 이거 최고법이고 그 최고법으로도 해석을 못했던 내용이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 맞지? 맞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 그러면 없던 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처음이구나, 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이건 내 말이 아니야. 판례 문구가 이렇게 써있어. 창조적 해석을 통해. 알겠지? 이거 최고법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그 다음에 그 많은 국민의 생각을 다 담기 위해서는 애매하게 써놨는데 그 애매한 걸로도 사회현상이 다 담길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 창조적 해석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맞춰서 창조적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당연하죠. 이건 문제 중에 하나잖아.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문자 해석하는 방법은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 샤빈이라는 사람이. 샤빈이가 이거는 전 세계 통일적으로 문자를 해석하는 거야. 그게 조문이든 아니면 소설이든 아니면 수필이든 아니면 과학이든. 알겠지? 성문, 문자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정해놨어. 물리, 논리, 역사, 체계적 방법으로 해석을 하되, 알겠지? 이건 모든 문자를 해석하는 공통적인 방법이야. 하지만 그 문자 중에 헌법은 참 특이한 문자잖아. 그러면서 뭐 한다? 새로운 창조적 해석을 더하고. 알겠지? 거기다가 얘는 그 이상의 기준이 없고, 또 헌법은 목적이 왜 있는 거야? 목적이 뭐라 해서 헌법의 목적? 점심? 아이씨, 니네 점심 때리니까 안 준다. 기본권 보장. 알겠지? 헌법이 있는 목적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능적 해석.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알겠어? 기본권 보장하는 기능. 이 기능을 발휘하는 해석을 해야지.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되지. 알겠지? 거기다 해석한 게 기존에 있는 헌법하고 조화로워야 돼, 말아야 돼? 갑자기 빨간색이 되면 안 되잖아. 조화롭게 해야지. 조화롭고 통합적이고 어우러질 수 있는. 알겠어? 이런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헌법의 해석이야. 알겠어? 그러면 헌법은 문자인데 법률도 문자 아니야? 문자지? 그렇지? 그러면 각종 법률은 얘도 문자니까 이 문자가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은 얘보다 상위법이 있어 없어? 법률보다 상위법이 있어 없어? 그러면 아무리 법률을 해석해도 이 상위법인 헌법을 벗어나면 안 되지. 알겠지? 얘도 문자라고. 법률도. 법률 문자야. 알겠어? 문자니까 한계가 있고 문자니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로교통법이니까. 알겠지? 식품위생법이니까. 알겠지? 야, 경찰이 뭐야? 경찰.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과 관련된. 알겠어? 그러면 경찰관은 그럼 폴리스잖아. 경찰이 폴리스야?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 식품위생, 전염병, 그것도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과 관련된 거 아니야? 그러면 전염병인데 경찰이야? 전염병 예방 공무원들이 뛰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의사들하고? 알겠지? 그러니까 용어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찰법도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있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법들의 쓰임새에 따른 용어 해석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용어 해석은 헌법의 터들을 벗어나면 안 되지.
근데 헌법을 해석할 때는 또 다른 기준이 없는 것 뿐이고, 알겠지? 얘는 기준이 있는 거고. 대한민국 국가 안에서 법률이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나면 안 되지. 문제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법률을 해석할 때 헌법에 반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이 법률을 해석할 때는 헌법하고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봐봐. 법률을 해석할 때 쓰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단순 암기사항처럼 해도 돼. 문, 목, 수. 이것도 문자 아니야. 문자 맞지? 그러니까 문이죠. 문자의 한계를 벗어나서 해석하면 안 되지. 물고기는 과일이 아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 다음에 야,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에서의 교통이고,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고. 법을 만들 땐 목적이 있어 없어? 목적적 한계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헌법, 수용적 한계를 지켜야지. 알겠지? 그럼 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외워. 문, 목수. 목수 아저씨인데 문씨라고. 알겠지? 요즘에 문씨 얘기하면 안 되나? 요즘 참 예민한 시기라. 아, 진짜. 뭐 막 하면 뭐 갖다 붙이고. 진짜. 자, 그러면 점심 먹고 우리 헌법에 맞는 법률 해석 합시다. 알겠지? 헌법 해석은 어렵진 않아. 그냥 개념상 알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헌법에 맞는 법률 해석하고, 그럼 이제 해석하고, 이제 변천하고, 개정은 벌써 했다. 264 동생 누구라고? 너한테 264 동생 265요. 죽어 하여튼간. 뭐 청개구리는 니네들이 다 처먹은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청개구리 없는 이유는 니들이 다 먹어서 그렇지. 264 동생 263이다. 알겠지? 그래서 낱낱이 외우면 되고. 그렇게 진행할게. 아마 오후에는 2시간인데 아마 소 앞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 할게요. 맛있게 먹고 오후에 뵐게요.